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부동산 평가를 모두 감정 평가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고 이건희 회장님의 주택 가격이 나왔습니다. 무려 43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공시 가격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376.6평이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종부세는요, 계략적으로 6%를 적용해서 매년 23억 6,7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공시 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로 시세를 반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 공시 가격보다 1.5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정한다면, 가정한다면 주택 가격은 647억 2,500만 원으로 뜹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요, 무려 36억 6,190만 원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20년도 안 돼서 15년 좀 넘으면 그 주택을 종부세를 내는데 다 소비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1세대 1주택은 지금 비과세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비과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그 포털 사이트에 이걸 올렸거든요. 올리자마자 문제가 되니까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으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시그널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폐지에 대한 고객들, 아니 국민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순서대로 해서 비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어떤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과세 강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폐지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재반 비과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폐지한다는 거죠. 보험 차익 비과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보시면은 그 앞으로 그 주식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세청장이요. 1년에 그 비과세를 모두 폐지한다면 1년에 30조 원 이상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과세 폐지를 통해서 엄청난 세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어떻게 보면 세수 진작의 그 히든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비과세 폐지도 우려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그 10%거든요.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가 OECD 국가들이 보통 20%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빗대서 뭐 5%라도 올린다든가 5% 올린다면 15%인데 그게 50% 올린 거거든요. 아니면 뭐 점진적으로 100%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고 과연 또 당장 먼저 그 세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평가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은 시가 평가를 하지만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가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요,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해서 그 시세보다 좀 낮게 형성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도요,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공시가격, 시가보다 상당히 낮죠.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보다 상당히 쌉니다. 일반적으로 6,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어떤 지역은요, 50% 밑으로 굉장히 시가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세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방법을 시가 평가로 돌리면 됩니다. 근데 시가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로 감정 평가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빌딩에 대해서는 그 공시가격, 토지분에 대해서 공시가격, 그 건물분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시가보다 상당히 낮았죠.
그러나 2020년도부터는요,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로 해서 감정가액을 가지고서 증여세 상속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시가의 90%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의 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증여세 상속세가 엄청나게 증가된다는 것이죠. 결국 향후에는요, 일반 빌딩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고,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감정평가를 단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기본적으로 재산세 폭탄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종부세는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증여세 폭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마지막까지 그 종부세를 내다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도 또한 폭탄으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준조세라고 하는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오르겠죠? 다가구 주택을 한번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세가 60억 정도 됐습니다. 그 다가구 주택이요. 12채거든요. 그런데 좀 더 잘 받으면 80억까지도 갑니다, 시세가. 그런데 그 건물에 당연히 그 다가구 주택은 건물 플러스 땅이잖아요. 토지의 공시지가는 23억 원이었고 주택 건물은 한 3억 원 정도 됐습니다. 합이 그래서 26억 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7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다가구 주택의 평가는 60억이 맞을까요? 26억이 맞을까요? 17억이 맞을까요? 각각 맞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을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가로 평가를 한다. 60억 원으로. 그랬을 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요. 무려 2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공시가랑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26억 원으로. 그랬을 때는 6억 4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다운되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시가격 17억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2억 8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거의 20억 가까이 절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시가로 평가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20억을 더 얻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증여하는 사람으로서는요, 시가 60억 아니면 80억까지 가는 그 고가의 주택을 단돈 2억 8천에 현재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정가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2억 8천 들어가던 것이 10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인 자녀한테 이걸 증여했다. 그러면요, 감정가로 평가하면 60억 원, 25억 1,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엄청나죠? 근데 공시가로 한다면 8억 6천만 원 들어갑니다. 공시가로 해도 굉장히 많이 절세가 되죠. 하지만 공시가격으로 한다면 5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20억 원 정도를 줄였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 취득세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3.4%의 취득세 등을 그 합계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시가 60억 원으로 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시가대로 취득세를 내라고 한다면 8억 4백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한다면 3억 4,8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으로 하겠죠. 2억 2,780만 원 정도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거의 6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절세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가로 평가한다면 6억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주택 가격에 대해서 공시 가격이 아닌 감정 평가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폭탄을 맞게 되니까 사전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리스크는 굉장히 상존해 있고요. 미리 부동산을 세대 이전을 통해서 증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는 물론이고 종부세와 양도세까지도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라 뭐 일거사득 정도가 엄청나게 효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강력한 사전 증여 절세 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약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